한국 제발 받아주십시오. 1,000억이면 될까요? 캄보디아 공군 대령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50억 달러를 쏟아부은 중국제 방공망이 단 10분 만에 종이처럼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을 박살낸 게 한국이 훈련시킨 태국 공군이었다는 겁니다. 중국은 침묵했고 캄보디아는 버림받았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줄을 서는 지금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중국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50억 달러를 쏟아부은 중국제 방공망이 단 10분 만에 종이처럼 찢어졌습니다. 저는 25년 군 생활 동안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만 해도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프놈펜 공군 기지의 지휘 통제실. 12개의 대형 모니터가 캄보디아 전역의 하늘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설치해준 최신 레이더 시스템이었죠. 저는 그 앞에 서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분탄이라고 합니다. 캄보디아 왕립공군 대령이자 방공사령부 작전참모입니다. 25년 전 신참 소위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성으로서 캄보디아 공군 역사상 최초의 대령 진급이었죠.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크메르루주 시절 군인이셨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대를 살아남으신 분이죠.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제게 남긴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피아, 강대국을 믿지 마라.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언제든 우리를 버린다.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캄보디아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1,700만 명. GDP는 고작 300억 달러. 스스로 강해지기엔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후원국이었습니다. 매년 수십억 달러의 원조와 투자가 쏟아졌죠. 도로, 항만, 공항. 눈에 보이는 모든 인프라에 중국 자본이 들어갔습니다. 군사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투기, 장갑차, 미사일. 중국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무기의 절반 가격이었죠. 저는 솔직히 만족했습니다. 중국제 HQ-17 방공 시스템이 설치되던 날, 베이징에서 날아온 왕 웨이 군사고문이 제게 말했습니다. 분탄 대령, 이 시스템이면 동남아시아 최강입니다. 태국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구식 전투기로는 이 철벽을 뚫을 수 없어요. 저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경 지역의 카지노 단지 문제로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원래 캄보디아 영토였지만 사실상 무법지대였습니다. 온갖 불법 사업이 벌어지는 곳이었죠. 태국은 그곳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자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무시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검은 돈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불안했습니다. 태국 공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국경 근처에서 훈련 비행이 부쩍 늘었습니다. 저는 왕 웨이 고문에게 물었습니다. 고문관님, 태국이 정말 공격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태국은 감히 중국의 우방을 건드리지 못해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베이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안심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뒷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강대국을 믿지 마라. 저는 그 불안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3일 전 새벽 5시 47분. 저는 지휘 통제실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통신병이 소리쳤습니다. 대령님, 태국 공군 기지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뭐야? 다수의 전투기가 이륙 중입니다. 편대 규모로 보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은? 잠시만요. 통신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국경 방향입니다. 저는 즉시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했습니다. 전 기지 비상, 적기 접근 중.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왕웨이 고문에게 긴급 연락을 했습니다. 고문관님, 태국 전투기가 국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태평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방공망이 다 잡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50억 달러짜리 시스템이니까요. 하지만 5분 후,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적기가 뜨지 않았습니다. 뭐야? 왜 안 잡혀? 통신병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분명 이륙했는데 화면에 안 나타납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국경 기지 피격. 국경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레이더에 아무것도 없는데. 대령님, 폭발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노려봤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중국제 레이더는 적기를 전혀 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0억 달러가 종이 조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왕웨이 고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고문관님, 레이더가 적기를 못 잡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나 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기다리라고요? 지금 우리 기지가 폭격당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강대국을 믿지 마라.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언제든 우리를 버린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국경 카지노 단지가 지도에서 사라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건물 17개 동 전체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하지만 주변 민간 시설은 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건물 중심부만 정확히 타격당한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정밀도였습니다. 미국도 쉽게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태국이 이걸 해냈다고? 저는 태국 공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나은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니까요. 하지만 방금 본 정밀도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저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왜 10분 만에 무너졌는지, 중국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태국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 배후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K-팝과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삼성과 현대가 있는 나라, 그 정도였습니다. 군사 강국이라는 이미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북한과 대치 중인 분단국가, 전쟁도 제대로 못 끝낸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25년 군 생활의 모든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중국을 그토록 믿었는지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5년 전, 저는 베이징 군사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캄보디아 공군 장교 20명이 중국을 방문한 겁니다. 처음 본 중국의 군사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전투기들, 거대한 항공모함, 최신 스텔스기 J-20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과도 싸울 수 있겠는데요. 저는 옆에 있던 중국 장교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을 따라잡았습니다. 조만간 추월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만찬에서 중국 장성이 연설을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나 태국이 위협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국이 여러분의 뒤에 있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 무기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 12대, 방공 시스템 4개 포대, 해안 경비정 8척, 총 5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캄보디아 국방 예산의 몇 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중국은 장기 처리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이자율 2%, 상환기간 30년, 거의 공짜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왕웨이 고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조건을 주는 겁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가족끼리 이윤을 따지면 됩니까? 저는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아버지의 경고는 까맣게 잊었습니다. 무기 도입 후 우리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특히 HQ-17 방공 시스템은 자랑거리였습니다. 왕 웨이 고문이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러시아의 토르에미를 기반으로 개량한 겁니다. 동시에 4개 표적을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기도 탐지 가능합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 정도면 태국 공군쯤은 문제 없겠네요. 물론입니다. 태국이 가진 F-16은 구형입니다. 우리 시스템 앞에서는 장난감이나 다름없어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태국과의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국경 카지노 문제로 매일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태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의 불법 카지노가 태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즉각 폐쇄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코웃음 쳤습니다. 뭘 어쩌겠다는 거야? 중국이 우리 뒤에 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한테 50억 달러짜리 방공망이 있는데 그들의 구식 전투기로는 어림도 없지. 저는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태국 공군의 훈련 패턴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정보 장교 리소콘 중령이 제게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이상합니다. 태국 조종사들의 비행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가 다른데? 예전에는 단순한 기동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고난도 전술 비행을 하고 있어요. 정밀 타격 훈련 같은 것도 보입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훈련 좀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장비가 구형인데. 하지만 소콘 중령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게요, 대령님. 태국이 최근 한국과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네. 한국제 훈련기를 도입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TO-10이라는 기종입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요? K-POP 만드는 나라가 전투기도 만들어? 대령님, 한국 방산이 요즘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한국이 뭘 만들든 중국 시스템보다 나을 리가 없어. 걱정 말고 다른 업무나 봐. 소콘 중령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오만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맹신이 저를 눈멀게 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태국 공군이 한국 교관단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대규모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왕 웨이 고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공군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는 비웃었습니다. 한국이요? 미국 무기 조립이나 하는 나라입니다. 자체 기술력은 없어요. 중국의 상대가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에 안심했습니다. 그래,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중국이 뒤에 있는데. 저는 계속 그렇게 자신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날이 오기 일주일 전.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가 최후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카지노 단지를 72시간 내에 폐쇄하지 않으면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내정 간섭이다. 물러서지 않겠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싸우게 되는 건가? 왕 웨이 고문을 찾아갔습니다. 고문관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태국이 정말 공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분탄 대령, 걱정 마세요. 태국은 허세입니다. 중국을 적으로 돌릴 배짱이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요. 만약 정말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긴장하며 기다렸습니다. 베이징이 움직일 겁니다. 우리 동맹을 공격하는 건 중국을 공격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래, 중국이 있으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강대국을 믿지 마라. 저는 머리를 흔들어 그 목소리를 떨쳐냈습니다. D-3점. 태국 공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찰 비행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계속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상 대기 태세를 발령했습니다. 전 부대 2급 경계. 언제든 출격 가능하도록 준비하라.
병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지휘 통제실에서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중국제 레이더가 태국 전투기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깜빡이는 점들. F-16 편대가 국경 근처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와봐라. 우리 방공망이 다 잡아줄 테니까.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태국 전투기들의 기동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날카롭고 더 정밀했습니다. 마치 실전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콘 중령이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저 비행 패턴 보이십니까? 뭔가 다르지? 네, 저건 한국식 전술 교리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공군 교범에 나오는 패턴과 일치합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국 교관들이 가르쳤다는 거야? 거의 확실합니다. 저 정도의 정밀도는 단기간에 나올 수 없습니다. 체계적인 훈련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됐어. 전술이 좀 바뀌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장비는 여전히 구형이잖아. 대령님. 소콘 중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제 T-50 훈련기 말입니다. 그게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야? T-50은 경전투기로도 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태국 조종사의 80%가 이 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80%? 네. 한국 교관들이 직접 와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비행 기술만이 아니라 전술 사고방식까지 완전히 바꿨다고 해요.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멈췄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경계 태세나 잘 유지해. 소콘 중령은 한숨을 쉬며 물러났습니다. 저는 왜 그의 말을 무시했을까요? 아마도 두려웠기 때문일 겁니다. 25년간 믿어온 것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D-1점.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밤새 지휘 통제실에서 버텼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온몸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왕 웨이 고문이 찾아왔습니다. 분탄 대령,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잠이 안 옵니다. 걱정되셔서? 네. 태국이 정말 공격해 올 것 같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설령 공격이 있더라도 우리 시스템이 다 막아줄 겁니다. 그리고 베이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렇겠죠? 물론입니다. 중국은 동맹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는 건가요? 강대국을 믿으면 안 되는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47분.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신병의 다급한 목소리. 대령님. 태국 공군 기지에서 대규모 이륙이 감지되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방공 시스템 가동. 전 부대 1급 경계.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이 전투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중국제 레이더가 적기를 잡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적기가 어디 있지? 모르겠습니다. 대령님. 레이더에 아무것도 안 뜹니다. 불가능해. 이륙했다며? 예. 하지만 화면에는 없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심하게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3분 후 국경에서 첫 번째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25년 군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중국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현실이 시작되는 소리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 각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47분. 첫 번째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지휘 통제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어디서 터진 거야? 통신병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국경 카지노 단지입니다. 직격탄을 맞은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레이더에 아무것도 안 잡혔는데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적기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50억 달러짜리 중국제 시스템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폭발.
세 번째 폭발. 연속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대령님, 추가 피격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방공부대는 뭐 하고 있어? 응사해.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령님, 표적이 안 잡힙니다. 레이더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로 쏘라는 겁니까?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적기가 분명히 폭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레이더는 왜 아무것도 못 잡는 거야? 왕웨이 고문에게 달려갔습니다. 고문관님, 레이더가 작동을 안 합니다. 적기를 전혀 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HQ-17은 최신 시스템입니다. 스텔스기도 잡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태국에 스텔스기가 있을 리 없습니다.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요? 지금 우리 기지가 폭격당하고 있는데 다른 문제라고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화낼 시간도 없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폭발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통신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기지와 연락이 안 됩니다. 전화도 무전도 다 불통입니다. 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소콘 중령이 외쳤습니다. 대령님, 저기 보세요. 그가 가리킨 건 위성 영상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국경 지역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카지노 단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연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령님, 소콘 중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거 보세요. 주변 민가는 멀쩡합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폭격은 카지노 건물만 정확히 타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민간 건물들은 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면 미국 공군 수준이야. 아니, 미국도 이렇게 정확하게 못해. 소콘 중령이 말했습니다. 건물 중심부만 정확히 타격하고 있습니다. 창문 하나, 벽돌 하나 단위로 맞추고 있어요. 저는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태국 공군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가 알던 태국 공군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났습니다. 고작 10분. 600초.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대령님, 공습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적기들이 복귀하고 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끝났다고? 10분 만에 피해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카지노 단지 건물 17개 동전파, 사망자 47명, 부상자 120명 이상, 주변 민간 피해는 경미.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17개 동이 전파됐는데 민간 피해는 경미하다고? 이건 미친 정밀도였습니다.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웨이 고문이 다가왔습니다. 분탄 대령, 일단 진정하세요.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진정하라고요? 방금 우리가 10분 만에 박살났어요. 고문관님이 자랑하던 50억 달러 시스템은 껍데기였어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적기 한 대도 못 잡았어요. 한 대도. 그 최신 시스템이라는 게 왜 아무것도 못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강대국을 믿지 마라.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언제든 우리를 버린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잘못된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공습이 끝난 후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프놈펜 국방부 지하 벙커. 장군들과 고위 장교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50억 달러를 쏟아부은 방공망이 왜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왕웨이 고문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적기의 전자전 능력이 예상보다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전자전이요? 태국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왕웨이 고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정보와 달랐습니다.
태국 공군이 최근 급격히 발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제 정보참모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태국은 최근 한국과 긴밀한 군사협력을 해왔습니다. 한국이요? 네. 한국제 T-50 훈련기를 도입했고 한국 교관단의 집중 훈련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국 공군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소콘 중령이 대답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은 현재 세계 방산 수출 4위 국가입니다. 그들의 훈련 프로그램은 미국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왕 웨이 고문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한국은 그저 미국 무기를 조립하는 나라입니다. 자체 기술력은 대단치 않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고문관님, 방금 우리가 경험한 게 대단치 않은 겁니까? 10분 만에 17개 건물을 정밀 타격한 게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도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K-POP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보세요. 태국 공군이 한국 훈련만 받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중국제 시스템은 왜 안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소콘 중령이 분석 자료를 꺼냈습니다. 레이더 로그를 분석했습니다. 적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왜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적기가 전자전으로 우리 레이더를 교란했습니다. 둘째, 우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가 최신 위협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왕 웨이 고문이 반박했습니다. HQ-17은 최신 시스템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소콘 중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문관님,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증명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태국의 공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왕 웨이 고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시스템 문제가 아닙니다. 운용 미숙입니다. 캄보디아 병사들이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겁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고문관님, 지금 우리 병사들 탓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고문관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매뉴얼대로 운용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겁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국방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진정들 하세요. 지금 서로 탓할 때가 아닙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 충격받았습니다. 중국 시스템을 믿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관님, 중국제 무기의 실전 성능에 대한 의문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중국제 장비들이 기대 이하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왕 웨이 고문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근거 없는 비방입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고문관님, 저는 25년간 캄보디아 공군에서 복무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중국을 믿은 것도 우리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종이호랑이였다는 것을요. 회의실이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왕 웨이 고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분탄 대령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중국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25년간 믿어온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태국을 저렇게 바꿔놓은 나라, 과연 어떤 나라일까?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소콘 중령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아봐. 모든 것을. 네, 대령님. 소콘 중령은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대령님, 놀라운 내용들입니다. 뭔데? 한국 방산의 성장 속도가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까지 총 한 자루 못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모든 무기를 미국에서 수입했죠. 하지만 지금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4위요? 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입니다. 중국보다 위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방산 수출을 많이 한다고? 네. 특히 최근 5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필리핀 등 수많은 나라가 한국 무기를 사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 무기가 인기를 끌게 된 거지? 소콘 중령이 대답했습니다.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납니다. 미국이나 유럽 무기의 절반 가격에 비슷한 성능을 냅니다. 둘째, 납기가 빠릅니다. 서양 국가들은 주문 후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은 빠르면 1년 안에 납품합니다. 셋째, 기술 이전에 적극적입니다. 고객 국가의 기술을 공유해서 현지 생산을 돕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게 전부야?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전 검증입니다. 실전 검증? 네. 한국은 북한과 70년 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항상 전쟁 준비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기는 실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됩니다. 쇼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진짜 싸우기 위한 무기입니다. 저는 그 말에 뭔가 찔렸습니다. 우리 중국제 무기는 어땠지? 퍼레이드에서는 멋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종이호랑이였습니다. 소콘 중령이 계속했습니다. 태국 공군 이야기를 더 파헤쳐봤습니다. 뭘 알아냈어? 한국 교관단이 태국에 온 건 3년 전입니다. T-50 훈련기 도입과 함께 왔습니다. T-50이 뭔데 그렇게 대단해? T-50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한 고등 훈련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훈련기가 아닙니다. 경전투기로도 운용 가능합니다. FA-50이라는 전투형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태국 조종사들이 달라진 거야? 네. 한국 교관들은 단순히 비행 기술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전술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소콘 중령이 자료를 더 꺼냈습니다. 한국 공군 훈련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첫째, 실전 시나리오 중심입니다. 가상의 상황이 아니라 실제 북한 위협을 상정하고 훈련합니다. 둘째, 의사결정 속도를 강조합니다. 3초 안에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셋째, 팀워크와 통합 작전을 중시합니다. 전투기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전자전, 정보, 방공이 하나로 움직입니다.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태국 공군이 우리 레이더를 교란하고 정밀 타격을 할 수 있었던 거구나. 네. 3년간 한국 프로그램을 이수한 태국 조종사가 전체의 80%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공군이 됐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의존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했는데 태국은 한국 덕분에 도약한 거네. 맞습니다. 소콘 중령의 표정도 무거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작은 나라, 분단 국가, 전쟁도 끝나지 않은 나라. 하지만 그 나라가 만든 훈련 프로그램이 태국 공군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그 태국 공군이 우리를 10분 만에 박살냈습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중국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렇습니다. 소콘 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봐. 특히 KF-21이라는 전투기가 있다던데. 그것도 조사해.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진지하게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저는 베이징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왕웨이 고문을 통해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태국이 추가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공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기술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베이징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3일째, 왕웨이 고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분탄 대령, 베이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당장은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국제 정세가 복잡합니다. 미국과의 관계, 아세안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격받았는데 국제 정세를 고려한다고요? 고문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중국은 동맹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요. 왕웨이 고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복잡하다고요? 저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믿고 50억 달러를 썼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제안을 거절하고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기에 처하니까 복잡하다고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강대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 언제든 우리를 버립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소콘 중령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대령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중국이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캄보디아 태국 국경 분쟁에 대해 중립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양측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중립이라고? 그들이 우리 뒤에 있다면서 중립이라고? 왕 웨이 고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베이징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뻔하잖아요. 중국은 태국도 챙겨야 하니까요. 아세안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한쪽만 들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체스판의 말이었던 겁니다. 왕 웨이 고문이 변명했습니다. 분탄 대령, 오해하지 마세요. 중국은 여전히 캄보디아의 친구입니다. 다만 지금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고문관님, 전쟁에서 시간은 곧 목숨입니다. 지금 당장 지원이 필요한데 시간을 달라니요.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어나갔습니다. 더 이상 그와 대화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중국은 믿을 수 없다.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문을 닫았다. 우리가 중국 편을 들면서 그들을 밀어냈으니까. 막막했습니다. 그때 소콘 중령이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왜? 한국 쪽 자료를 더 조사했습니다.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뭔데? 한국은 정치적 조건을 별로 안 따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야? 미국이나 유럽은 무기를 팔 때 인권, 민주주의 같은 조건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거 거의 안 묻는다고 합니다. 돈 내고 사겠다고 하면 파는 거죠. 저는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처럼 나중에 버리지도 않는다고? 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강대국처럼 패권 게임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객 국가에 충실하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작은 나라지만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 강대국의 정치 게임에 휘말리지 않는 파트너.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장관님께 보고해야겠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중국이 아닌 다른 길을.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한 분석 자료와 함께 장관님, 한국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국방장관은 자료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대단했어? 세계 4위라고? 네. 그리고 최근 가장 주목받는 건 KF-21입니다. KF-21.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소콘 중령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고 가격은 미국 F-35의 절반입니다. 현재 12개국이 도입을 검토 중이거나 대기 중입니다. 12개국이요? 네.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UAE, 이라크 등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유럽까지? 유럽은 자기네 전투기가 있잖아.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소콘 중령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유럽 전투기는 너무 비싸고 납기가 길어요. 라팔 한 대에 1200억 원입니다. KF-21은 700억 원이고요. 국방장관이 계산했습니다. 절반도 안 되네. 네. 그리고 유럽 업체들은 주문 후 5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은 이에 3년이면 납품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이 급하게 군비를 늘리고 있는데 한국만큼 빨리 공급해 줄 나라가 없습니다. 저도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장관님, 폴란드 사례를 보세요. 폴란드가 뭘 했는데? 폴란드는 한국에서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648대를 주문했습니다. 총 금액이 약 20조 원입니다. 국방장관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20조 원? 한 나라에서? 네. 그것도 추가 주문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K9만 1000대 가까이 살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이 사는 거야? 러시아 위협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폴란드가 급하게 군비를 늘리고 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 무기는 너무 느리고 비싸니까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무기가 유럽까지 뚫은 거구나. 네. 소콘 중령이 덧붙였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이 패닉 상태라고 합니다. 한국의 시장을 뺏기고 있으니까요. 저는 핵심을 짚었습니다. 장관님, 중요한 건 한국이 강대국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야? 중국은 무기를 팔면서 정치적 충성을 요구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한국은 그냥 비즈니스입니다. 돈 내면 팔고, 팔면 끝까지 지원합니다. 국방장관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접근하면 받아줄까?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 편이었잖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그런 거 별로 안 따집니다. 오히려 새로운 고객을 환영할 겁니다. 동남아 시장을 뚫으려고 노력 중이니까요. 국방장관이 결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한국과 접촉해봐. 비공식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소콘 중령이 말했습니다. 대령님, 정말로 한국과 협력하게 될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해야지. 중국한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잖아. 그런데 한국이 우리를 받아줄까요? 우리 입장이 좀 그렇잖아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빌어야지. 한국한테 빌어야 해.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소콘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3일 전까지만 해도 무시했던 나라. K-팝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나라.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그 나라의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1000대를 주문했습니다. 필리핀이 KF-21을 검토 중입니다. 12개국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도 그 줄에 설 차례입니다. 1000억이면 될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한테 빌면 받아줄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허상이 무너진 지금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한국 대사관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과 접촉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받아줄까? 중국 편이었던 우리를?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 무관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령님, 비공식 미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언제? 내일 오후입니다. 프놈펜 시내 호텔에서요. 저는 긴장됐습니다. 25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협상을 해왔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구걸하러 가는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소콘 중령과 함께 호텔로 향했습니다. 로비에서 한국 측 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대사관 무관부 김정훈 대령입니다. 저는 악수를 하며 말했습니다. 소피아 분탄 대령입니다.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이야기 나눕시다. 우리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정훈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태국과의 충돌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저희가 믿었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제 방공망 말씀이시죠?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비난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태국 공군이 그 증거입니다. 김정훈 대령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원하십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첫째, TOC 훈련기 도입과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태국처럼 우리 공군도 바꾸고 싶습니다. 둘째, 방공 시스템 현대화입니다. 한국제 시스템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KF-21 도입도 검토하고 싶습니다. 김정훈 대령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상당한 규모네요.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1000억 원 정도가 현재 가용 예산입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1000억이면 TOC 몇 대 수준입니다. 말씀하신 전체 계획에는 많이 부족하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분할 납부나 장기 대출 같은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는 정말 간절합니다. 김정훈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탄 대령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왜 이제서야 한국을 찾으셨습니까? 솔직히 캄보디아는 그동안 중국 편이었잖아요. 저는 그 질문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중국을 믿었습니다. 저도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K-팝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김정훈 대령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10분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50억 달러짜리 중국 시스템이 종이처럼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무너뜨린 건 한국이 훈련시킨 태국 군군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태국이 부럽습니다. 그들은 3년 전에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 매달릴 때 그들은 한국과 손잡았습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우리는 박살났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정훈 대령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솔직하시네요. 솔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한테 선택지가 없거든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대령님, 저희가 과거에 실수를 했습니다. 중국을 맹신하고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1,000억이면 될까요? 아니, 1,000억으로 시작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저희도 태국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정훈 대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분탄 대령님, 저는 협상가가 아닙니다. 결정권도 없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본국에 전달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뭔가요? 한국은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캄보디아가 진심으로 협력을 원한다면 한국도 진심으로 답할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한국도 지금 주문이 밀려 있거든요. 폴란드, 필리핀, 노르웨이, 호주. 줄이 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다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소콘 중령이 말했습니다. 대령님,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글쎄, 줄이 길다잖아. 우리 차례가 오기나 할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호텔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태국 공군이 지나간 그 하늘, 우리를 박살낸 그 하늘. 하지만 이제 그 하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한국과 함께라면 우리도 저 하늘을 지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협력 논의를 시작하겠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소콘 중령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대령님, 한국이 받아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그 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진단은 냉정했습니다. 중국제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최신 위협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하드웨어 품질도 기대 이하입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50억 달러가 쓰레기였군요. 한국 기술팀장이 말했습니다. 쓰레기라고까지 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부족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는 희망적인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부 버릴 필요는 없어요. 한국 시스템과 통합하면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 사이 세계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한국 방산 소식이 나왔습니다. 폴란드가 K9 자주포 추가 주문, 총 1,000대 돌파, 필리핀이 KF-21 도입 공식 검토 발표.
노르웨이가 한국과 방산협력 확대, 호주가 K9 자주포 도입 결정. 저는 그 뉴스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구나. 한국이 세계 방산의 중심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KF21 대기국 12개국 돌파. 유럽 방산업체 비상. 저는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도입을 검토 중인 국가만 12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UAE, 이라크, 폴란드, 페루, 콜롬비아 등입니다. 가격은 대당 약 700억 원으로 미국 F-35의 절반 수준입니다. 유럽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보다도 저렴합니다. 업계에서는 KF-21이 글로벌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진짜 해냈구나. 70년 전에는 총 한 자루 못 만들던 나라가 이제 세계가 줄을 서고 있구나. 소콘 중령이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중국 쪽 반응 보셨습니까? 아니, 뭐라던데? 중국 관영 매체가 논평을 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 방산의 급부상은 미국의 지원 덕분이다. 독자 기술력은 과장되어 있다. 장기적으로 품질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질투하는 거네. 네. 소콘 중령도 웃었습니다. 한국한테 시장 뺏기니까 불안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중국이 자랑하던 저가 무기 전략을 한국이 박살내고 있으니까. 가격도 비슷하고 품질은 한국이 월등히 높으니까. 중국으로선 답이 없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이 독점하던 방산시장. 거기에 한국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3위도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국방장관실에서였습니다. 분탄 대령, 장관님이 부르십니다. 저는 급히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국방장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탄 대령, 좋은 소식이 있소. 뭡니까, 장관님? 한국 정부에서 공식 제안이 왔소. T-50 훈련기 8대와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방공 시스템 업그레이드 패키지.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소. 가격도 우리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해줬소. 장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하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줬구나. 우리를 받아줬구나.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분탄 대령, 당신이 한국과의 접촉을 시작했소. 이 공은 당신 것이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장관님. 저는 그저 실수를 바로잡으려 했을 뿐입니다. 너무 늦었지만요. 국방장관이 웃었습니다. 늦었어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소? 이제 캄보디아도 달라질 거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강대국을 믿으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우리와 비슷한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강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국방장관실을 나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캄보디아도 바뀔 겁니다. 한국처럼 스스로 강해질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걸음씩 프놈펜 거리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언젠가 이 하늘에 우리 전투기가 날 겁니다. 한국이 훈련시킨 조종사가 모는 전투기가.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10분 만에 무너졌던 그날.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낡은 믿음이 무너지고 새로운 길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한국, 작은 나라, 분단 국가. 70년 전에는 총 한 자루 못 만들던 나라.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그들에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12개국이 KF-21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1000대를 주문했습니다. 유럽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한국한테 빌었습니다. 1000억이면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받아줬습니다. 과거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당신들이 만든 무기가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훈련시킨 군대가 전쟁의 판도를 뒤집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무시당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세계가 당신들을 우러러봅니다.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K-팝만 만드는 나라라고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위대함을 인정합니다. 아니, 경외합니다. 한국은 진짜 미쳤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여러분의 나라는 정말 대단합니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아니,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저 소피아 분타는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캄보디아도 언젠가 한국처럼 되겠습니다. 스스로 강해지겠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한국에게,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캄보디아 공군 대령이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50억 달러를 믿었다가 10분 만에 무너진 나라. 그리고 한국에 무릎 꿇고 1000억을 구걸한 나라. 여러분의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